국정원 인사파동 김태효 조상준에서 시작됐다. 시사저널 단독 보도인데요. 야, 이거 너무나 흥미진진해요. 이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 볼게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요즘 정치권에서는 국정원 인사파동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승님, 이러한 정치 현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질문 올립니다. 딱 한 가지 있는 길, 내가 지금 말해 드리겠습니다. 1급, 2급, 3급 옷 다 벗기십시오. 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못된 거는 1급, 2급, 3급들이 자기 할 일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가 없습니다. 옷 다 벗기십시오.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라고 하면 4급까지 옷 벗기십시오. 지금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5급, 6급, 7급이에요. 이 위에서 자기 할 일을 못하면서 앉아갖고 누르고 있으면 이 조직은 썩어 나자빠집니다. 옷 싹 벗기십시오. 그러고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옷 벗기면 나라가 돌아가냐? 잘 돌아갑니다. 된다? 자, 국정원 1급, 4급까지 싹 잘라라! 이런 얘기를 천공이 했잖아요. 국정원 인사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많이 뉴스에 나오지 않고 워낙에 이놈의 정권에서 굵직한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가 뉴스가 안 돼요. 이게 웃긴 건데, 자,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지금부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기사가 긴데 이거 한편에 소설이 따로 없어요. 김규현 국정원장, 아까 전 사진에 있었던 사람이 김규현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장이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한 국정원 1급 보직 인사가 일주일 사이 번복됐어요. 대통령이 제가했다. 사인했어. 그런데 번복이 됐다. 대통령의 말을 무시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아닐까? 대통령이 제가한 걸 번복시킨 누군가가 있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윤석열은 바지 대통령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10여 명 인사 대상자 중에 K 전 방첩센터장, 그의 국정원 동기 3명, 주미대사관 공사, 주일대사관 공사, 해외분석국장 등과 인사 책임자인 국정원 인사처장까지 대기 발령 조치됐어요. 최고위급에 대한 인사 번복은요, 국정원 62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형 사고가 났는데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았죠. 자,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이것도 이상한 데인데 하여튼 정교모라고 합시다. 국정원 인사 문제 논란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 한쪽에서는 특정인 K 전 방첩센터장을 지칭하는 거고요. 이 특정인의 인사 전횡으로 촉발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방첩센터장이 인사 전횡을 하고 있다. 그래서 김규현 국정원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국정원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거 좌파 정권에서 정보기관의 구성원답게 처신하기는커녕 국정원을 무력화시켰던 자들이 소외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좀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K 전 방첩센터장, 이 사람이 핵심 인물입니다. 김규현 원장의 최측근이에요. 지금 국정원장의 최측근. 이번 1급 보직 인사를 통해 정책 관련 요직으로 옮길 예정이었어요. 국정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K라는 사람은요, 1년 새에 3급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으로 들어와서 2급 방첩센터장이 되고 1급으로 고속 승진을 했다. 이 정도로 빠르게 승진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번 인사에서 K의 입직 동기 3명도 함께 1급으로 승진했는데, 이 K라는 인물이 국정원 요직에 자기 사람을 심으면서 세력화에 나선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K라는 방첩센터장 측은 인사전횡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망가진 국정원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이다, 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 얘기를 쫙 뜯어보면 지금의 국정원장과 이 방첩센터장은 윤석열 라인인 걸 알 수 있죠.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이 망가져서 내가 인사를 통해서 이걸 다 갈아엎으려고 하는 거다 이랬는데 이게 스톱이 걸린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방첩센터장 측은요, 국정원 직원 50%가 좌파다, 47%는 이익형 집단이야, 왔다 갔다 한다, 3% 정도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혼심의 힘을 쏟고 있는 중인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단 3%밖에 없는 진정한 우파를 중용하다 보니 편중된 인사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 이러면 국정원장과 방첩센터장 K라는 사람은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국정원 장악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스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규현 원장은 국정원에서 히딩크 같은 존재다. 히딩크가 직연, 학연, 파벌을 없앴듯이 이 김규현 원장이 좌파는 물론 국정원 내 기득권을 누려왔던 각종 라인들을 척결하고 새 판을 짜려 했다. 이번 인사파동은 국정원 내 좌파와 기득권층 간 담합을 통한 중상 모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죠. 윤석열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의중대로 국정원을 다 뒤집어 엎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대통령이 제각까지한 인사사항을 스톱을 시켜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물론 스톱시킨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긴 하겠지만 누군가의 힘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좌파 척결을 앞세워서 움직이고 있는 인사전횡을 일삼으면서까지 국정원을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움직임까지 누군가가 스톱을 시켰다. 재밌죠. 이상해요. 이번 국정원 인사파동은 투서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투서 받은 적 없다. 투서 받아 인사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투서를 보냈다. 지금 저 방첩센터장이라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인사를 전횡하고 있다. 이런 투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국가안보실에서 윤석열에게 K전 방첩센터장과 관련된 보고서를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 A씨 등장해요. 친윤계 중진 의원이 국정원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김태효 1차장에게 제보를 했고 이에 김 차장이 김태효가 국정원 고위급을 통해 조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첩센터장 K라는 사람이 여러 비위 정황이 수집이 됐고 정식 문서를 작성해 윤석열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친윤계 중진 의원이 태클을 걸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은 전현직 참모진을 통해서 확인 작업을 거쳤고 이 가운데 또 누가 등장하냐면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 조상준이 누구냐면 국정원에도 검찰을 꽂아 넣는다라고 했었던 첫 번째 인물입니다. 자, 여권 핵심 관계자 B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최근 윤석열이요. 이 조상준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때 조상준이 윤석열에게 K 전 방첩센터장으로 인해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의 권력 다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시죠? 검찰 출신 조상준 기조실장, 한동훈과 함께 윤석열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인물이에요.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으로 윤석열하고 인연을 맺은 사람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를 변호한 사람이 조상준입니다. 그런데 이 조상준을요, 임기 초반에 국정원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가장 핵심 보직인 기조실장에 딱 꽂아 넣습니다. 윤석열이. 너무나 믿는 사람이야. 김건희 변호한 변호사기도 해. 그래서 욕을 막 먹었다는 말이에요. 국정원도 검찰이 장악하려고 한다. 욕을 먹었는데 김규현 국정원장과 대립을 합니다. 4개월 만에 자진 사퇴를 했어요. 쫓겨난 거죠. 힘싸움에서 밀려서 국정원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지금 국정원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윤석열에게 꼰지르는 사람이 조상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흥미진진하죠? 자, 익명을 요구한 전 국정원 고위 간부가 또 등장을 합니다. 김규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서훈, 박지원 원장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오염된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반면 조상준 전 기조실장은 케이스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반씩 섞자. 국정원장과 기조실장의 의견을 50%씩 절충하기로 했는데 김규현 원장이 미국 출장을 나간 사이에 조상준이 자기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훅 던진 거야. 그래서 김규현 원장이 이거 뭐냐 문제를 딱 삼으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믿었던 조상준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김규현 국정원장 손을 들어줘서 조상준이 사퇴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와, 이게 뭐야? 국정원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국가안보실 고위층 출신 CC, 익명이 마구 등장을 합니다. 국정원 인사전행에 대해 윤석열에게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CC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K 전 방첩센터장을 평가했다. 그의 투철한 국가관과 탁월한 대공수단 능력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김규현 원장은 조직관리나 정무적 감각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윤석열에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더라. 국정원 안팎에선 김규현 원장 사퇴설까지 흘러나오고 있고 차기 국정원장 후보 의원까지 설왕설래하고 있대요. 여권 핵심 관계자 B씨가 또 등장을 합니다. 김태효, 김용현 경호처장, 권춘택 국정원 1차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름이 떠돌고 있다. 그런데 섣불리 국정원장 교체했을 경우 대통령이 국정원장 자리를 노린 권력 내부 암투에 휘둘렸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 B씨는요, 윤석열은 국정원이 간첩 잡는 조직이 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김규현 원장이 잘해왔다고 할 수 있다. 김 원장은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기관리가 엄격하며 사심이 없다. 전임 좌파 정권과 차별되는 투철한 국가관도 지니고 있다. 미국통이다. 한미동맹 강화 기조에도 적임자다. 그러니까 지금의 김규현이라는 사람의 색깔은 확실히 알겠죠. 빨갱이 때려잡자. 국정원은 그래야 된다. 이러면 윤석열하고 맞는 사람인 것 같은데 여권 핵심 관계자 A씨가 K가 비록 면직되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간첩 잡는 국정원을 실현한 능력과 정신을 갖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인정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방첩센터장 K라는 사람은 누구랑 좀 연결시키면 괜찮으냐면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처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치고 나가는 게 지금 스톱이 걸렸다는 겁니다. 윤석열은요, K 전 방첩센터장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처했는데 김규현 원장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익명을 요구한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파동으로 국정원 인사처장이 대기 발령을 받은 대신에 인사기획관에 S라는 인물이 신규 임명됐는데 김 원장이 정식적으로 위축되고 조직 장악력을 일부 상실한 상황에서 몇몇 간부가 S의 인사기획관 임명을 종용해 관철시켰다. 김 원장의 리더십에 이미 상처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S가 또 누구냐. 더구나 S 인사기획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정원을 오염시키고 망가뜨린 인물이다. S 인사기획관이 정체성이 확고한 직원들, 우파들을 속아내는 작업에 앞장서고 있다. S는 대통령실 D 비서관과 인연이 깊다. 이 인연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을 나가기까지 했다. S가 D 비서관을 통해 K 전 방첩센터장의 문제를 침소봉대한 것이다. 자, 이 S라는 인물이 마치 문재인 정부에 잘 맞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관과 인연이 깊고 인수위원회에 파견을 나갔어.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결이 맞는 사람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난리가 난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규현 원장은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1급 보직국장 27명 전원 대기 발령시켰고 2급, 3급 간부 인사를 통해 100여 명 또다시 대기 발령 조치했고 천공이 시키는 대로 이번에 1급 간부 인사 후에도 추가 100여 명을 직무에 배제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천공이 시키는 대로 지금 기존에 있던 애들 다 나가리 시키고 있었는데 이게 스톱이 걸렸다. 권춘택 1차장으로 대표되는 국정원 공채 출신들은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현 원장의 입지가 좁아질수록 대기 발령 받은 인사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국정원 공채 출신들 이야기가 탁 등장을 하죠. 마지막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윤석열이 검찰들 꽂아놓고 빨갱이 때려잡자라고 반공 외칠 수 있는 사람들 국정원장에 앉혀놓고 마구 뒤집고 있는데 그 안에는요 국정원 공채 출신들이 딱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정치색이 완전히 뚜렷한 것도 아닌 사람들이죠. 자,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은 자존심이 살아났죠. 왜냐? 정권 하수인 노릇 안 시켰으니까. 국정원의 자부심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높았습니다.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국정원장 바꾸고 이상한 애들 막 검사들 내려 꽂고 국정원의 자부심으로 차 있는 사람들은 니들 문재인 파지, 니들 빨갱이들이지 전부 다 잘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첩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1급들, 자기도 1급으로 올라가면서 싹 다 물갈이하는 10명 정도 인사를 올렸는데 이게 지금 드랍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들끼리의 권력 다툼입니다. 문재인 파벌과 윤석열 파벌끼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국정원 내부의 권력 다툼.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이 대북, 해외 이쪽만 딱 담당하기로 하면서 국내에 별다른 힘이 없어요. 국정원에서 권력 다툼이 이렇게 세게 일어나는 이유가 없다는 건데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왜 생길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국정원에서 국정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자기들끼리 같은 편끼리 마구 싸우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 검찰 위에 있는 게 국정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검찰이 지금과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검찰에 폭주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권력에 딱 붙어서 딸랑거리기나 했지 검찰은요 지금처럼 나대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권력을 장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검찰 위에 국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면서 불법 사찰하고 이런 걸 마구잡이로 하던 때 검사놈들은요 국정원에게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검찰의 비위를 국정원이 다 쥐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검사놈들의 비리에 대한 캐비넷 문건을 국정원이 쫙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정원을 장악하면 검찰도 장악하게 된다. 국정원 파워가 대한민국 최고 파워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국정원 권력을 가지고 막 싸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국정원이 옛날 국정원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전에 검사놈들이 지금처럼 나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검찰을 견제해줬기 때문이에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는데 옛날에는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일삼았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찍어 누를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말단 직원이 부장검사 이런 애들한테 가서 영감님 엊그저께 어느 회장님하고 골프 치시던데 잘 맞으시던데 재미 좋았어요? 이 한마디 하면 검사놈들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나대지 않아요. 권력에 절대 나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정부가 들어와서 국정원을 독립시켜 놓으니까 견제가 사라진 거예요. 검찰에 대한 권한을 분산시켜 놓고 국정원을 독립시켜야 되는데 검찰 권력은 그대로 놔두고 국정원만 독립시켜 놓으니까 검찰놈들이 무서울 게 없어진 겁니다. 아무도 자기들을 건드릴 수 없다. 이걸 아는 지금의 이 윤석열 정부에 있는 친이계 인간들이 국정원 내부 권력 다툼에 올인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저의 해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국정원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윤석열 라인과의 다툼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윤석열 라인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자기네 같은 편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 제가 잡으면 안 돼. 내가 잡을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국정원을 예전처럼 되돌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조직이 되기 때문에 국정원을 옛날로 되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 인사파동에 담겨져 있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